꼬마빌딩 신축에 계획이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22강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건축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난방화 규칙이 개정돼서 2023년 8월 30일에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입법 예고 내용인데요. 소방관 진입창 위치와 유리 성능에 관련된 입법 예고가 8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개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31일 날 시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2개 이상으로 구성된 마감 재료의 성능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8월 3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같이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영의 건축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8월 30일에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24조 8항 2호의 단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피난 방화 구조 규칙 24조 8항에 관련된 단서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단서 조항이 추가된 그 부분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려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난방화구조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 재료에 관련된 부분은 이관영 건축법 해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4조 8항 2호의 단서 조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가됐는지 그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2개 이상 재료가 마감 재료로 구성되어 있을 때 난연 성능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개선되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단열재, 외장 재료, 석재, 유리, 메탈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능 시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난연 성능 시험에 따라서 준불연 재료, 불연 재료, 또 난연 재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외벽의 마감 재료를 이 성능에 맞춰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성능 시험을 하는 조건에 있어서 이 부분 이번에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불연 재료 위에 도장되는 경우에 시험을 생략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불연 재료라 하면 메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메탈 재료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도장을 하게 되죠. 도장을 했을 때 2개 재료로 구성된다고 엄밀하게 따져보는데 이 부분이 시험을 좀 생략하자 이런 내용으로 조금 간소화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알루미늄 패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탈 재료의 도장 부분에 되어 있어서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조금 복잡했는데 이번 8월 31일 날 바꿔지는 내용이 이렇게 불연 재료 위에 도장하는 경우는 난연 시험을 생략하겠다.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규칙은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4조에서 건축물의 마감 재료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현장에서 실물함에 있어서의 마감 재료 부분의 성능 규정이라든가 설계 기준이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건축법 해설 시간에 별도로 따로 마련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보면은요, 24조의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 난연 재료의 적용 대상에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복합 자재에 관련된 요건 기준도 24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외부에는 메탈 재료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단열재로 구성되어 있는 말 그대로 복합 자재,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 자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되어 있어서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단열재 규정,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 같은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각 심재별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패널 또 내부의 단열재 별도로 테스트를 해서 난연 성능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장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규정까지 24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장에서 어렵고 복잡하고 또 단열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별도로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화 유리창 규정이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방화 유리창 규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에 설치하는 유리창 경우에 방화 유리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축 현장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피난 방화 규칙의 24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24조 8항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개정된 부분이 8월 3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요. 24조 건축물의 마감 재료 8항에 내용이 개정되어 있는데요.
2개 이상 재료로 구성된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 시험 기준에 예외 조항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재료를 구성할 때에 2개 이상 재료로 합쳐진 말 그대로 복합 재료가 되겠죠. 그런 마감 재료의 난연 성능 시험의 기준에 있어서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알기 쉽게 표현을 했는데, 자, 외부의 불연 재료, 안쪽에 불연 재료, 그러니까 양쪽에 불연 재료가 있고요. 그 안에 5mm 이하의 다른 재료를 부착한 경우, 그러니까 2개 이상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불연 재료 그 사이에 5mm 이하의 다른 재료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재료처럼 구성된 마감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재료를 각각 다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난연 성능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연 재료 테스트 한번 하고,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 재료도 별도로 테스트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뭐냐면 양쪽에 불연 재료가 있고 그 내부의 재료가 5mm 이하입니다. 5mm 이하. 이 두께가 중요하죠. 5mm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본다. 그러니까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마감 재료로 보고 난연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재료를 분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심재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재료를 하나로 보고 그냥 난연 성능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외부에서 화염을 쏜다든지 불을 쐈을 때 이 내부는 멀쩡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재료로 난연 성능 시험을 할 수 있게끔 예외 조항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단열재를 사용을 했을 때 5mm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각각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5mm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재료로 보고 이 전체를 하나로 보고 난연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추가되고 시행을 8월 3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연 재료에 0.1mm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 이런 경우에는 불연 재료의 성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 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연 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불연 재료가 있는데 만약에 알루미늄이나 기타 메탈 재료가 있다면 바깥에 도장을 하겠죠. 바깥에 이렇게 도장을 합니다. 도장을 해야 건축물의 마감 재료가 미끈하게 나오고 또 밑쪽으로도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도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도장의 두께가 0.1mm 이하로 한다면은 별도로 각각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별도의 난연 성능 시험을 하지 말아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고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 문구를 보시면요. 피난방화 규칙 24조 8항 2호에, 여기 보시면 2호가 되겠죠. 2호에 이 빨갛게 표기된 이 내용이 이번에 추가되고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마감 재료를 구성하는 각각 재료에 대하여 난연 성능 시험 결과, 즉 각각의 재료죠. 각각의 재료로 난연 성능 시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다만 이러한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재료 같은 경우는 난연 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고 또 재료를 하나로 보고 난연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이번에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8월 3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공자 같은 경우나 또 설계자 같은 경우는 마감 재료에 관련된 시험 성적서라든가 뭐 성능 테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있다면은 이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건축 뉴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 소방관 진입창에 관련된 입법 예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위치에 대한 기준을 이번에 합리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재개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방관 진입창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에 제천 화재 사건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에 관련된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이게 2019년 8월 6일 날 신설됐고요. 지금 4년이 지났기 때문에 4년 만에 이번에 개정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소방관 진입창이 신설되면서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두 개의 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법이 하나 개정이 되게 되면은 현장의 이 오류와 문제점을 밝히고 다시 개정하는 게 4년이 걸립니다. 4년. 이래서 법을 하나 개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개정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 진입창 유리 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 유리 사용이 불가해서 결로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된다. 그러니까 피난 방화 규칙의 이 소방관 진입창 규정과 건축법에서의 안전난간이라든가 주택법에서의 안전난간 규정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요.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했다. 예를 들어서 발코니라든가 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2m까지 난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기준에 있어서 상충돼서 사실 서로가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어수선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에 관련된 높이 규정 그리고 유리에 관련된 규정이 이번에 개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와 유리 이 부분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요.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되어 있고 공포한 다음에는 6개월 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4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방관 진입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정 내용을 보시면요.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말 그대로 가스층 두께에 관련된 규정을 이번에 좀 삭제를 하고 임의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자, 그리고 삼중유리는 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고요. 노대 등의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예전에 80cm였는데 80에서 120cm 그러니까 1.2m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소방관 진입창 위치를 보시면은 내부가 있죠. 내부가 있고 내부에서의 80cm 이내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제 안전난간이 1.2m이기 때문에 40cm의 차이가 생겼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 좀 충돌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1.2m까지 이제는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방관 진입창 개정 입법 예고의 법 조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되겠고요. 2024년 상반기에나 바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법 문구를 보시면요. 빨갛게 표기된 문구가 이번에 개정된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틀을 제외한 창호의 크기.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창호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창틀을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창틀을 뺀 창호의 크기로 보시고요. 창호의 크기는 90cm 이상, 높이 1.2m가 아니라 1m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라고 기존 법에서 나와 있는 문구가 있고 여기에 단서조항이 나오죠. 다만 영 40조 1항에 따라서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창호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그러니까 1.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먼저 창호의 크기가 좀 바뀌었다. 90cm 바이 1m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높이도 80cm에서 1.2m까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완화를 좀 해주겠다. 이 내용으로 법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법을 보시면요. 세 가지의 유리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플로트판 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 이하인 경우, 강화 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경우. 자, 그리고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 이하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 두께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가 된다. 자,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유리에 관련된 규정이죠. 자, 가나는 동일하고요. 자, 다목에 이중유리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여기서 24mm의 이하라고 구체적인 두께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유리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요.
라목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라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강화유리 또는 배광도 유리로서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이번에 삼중유리로 가능하다. 그래서 삼중유리로서 각 유리에 두께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삼중유리도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이면서 삼중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유리의 두께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 소방관 진입창 유리로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입법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 개정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은 이번에 규정된 게 1.2m 안전난간,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안전난간을 1.2m로 설치하는 이 발코니에 대한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1.2m로 설치한 경우에 그 위에 1m의 창호를 설치하고요. 창틀을 제외합니다. 창틀을 제외한 창호의 크기가 90cm 곱하기 1m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소방관 진입창호를 허용을 해주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 예고가 끝나고 2023년 하반기에 공포가 되면은 2024년 상반기에 실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도 이번에 조금 합리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좀 최대한 개선하고 반영을 해서 이번에 좀 개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건축뉴스 시간에는 2023년 8월 31일에 시행되는 마감 재료에 관련된 성능 시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 위치와 유리 성능에 개정된 입법 예고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건축 실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잘 숙지하시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용 건축사였습니다.